자, 그럼 계속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이것은 힘 모멘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임의의 점에서 직선거리 L만큼 떨어진 곳에 힘 F가 작용한다. 임의 지점에서 이만큼 떨어진 곳에 힘 F가 작용을 한다. 자, 이때의 모멘트는, 모멘트는 회전하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이 면적이 회전하는 게 있고 힘이 회전하는 게 있어요. 우린 여기서 힘이 여기서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회전하려고 하는 힘 모멘트가 작용을 한다. 자, 근데 만약에 이 F가 아니라 에어리아, 이 면적이 회전하려고 한다. 그러면 면적 모멘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건 힘 모멘트인데, 힘 모멘트는 이 작용점에서 이 힘이 작용하는 곳까지의 거리 L을 힘하고 곱해주는 겁니다. 그게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자, 32번입니다. 웜기어 장치의 감속 비율은, 자, 웜기어 장치가 뭐냐면, 자, 이렇게 웜기어가 있어요. 웜기어가 이렇게 나사산이 이렇게 나와 있겠죠? 나사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회전함에 있어서 같이 따라서 회전하는 웜휠 기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나사산이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자, 원동축, 원래 동력을 처음 발생시키는 축은 얘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웜휠은 회전하면 얘가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저항이 발생해서 고장나요. 그래서 원동축은 무조건 이거로만 가능하다. 자, 그래서 웜을 구동축으로 한다. 즉 구동축은 처음에 발생시키는 축하고의 동일한 용어입니다. 종동축이 따라서 움직이는 축이고요. 할 때 웜의 줄수를 3이라고 한다. 그럼 얘는 첨자를 줄수도 Z로 쓰는데요. 웜이기 때문에 ZW는 3이고요. 웜힐의 있수, Z 웜힐 기어 ZG는 60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의 속도비 I는 원동축의 회전수분의 종동축의 회전수는 Z2분의 Z1 종동축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동축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 Z가. 그러면 60분의 3이 됩니다. 그렇죠? 웜휠 이수가 여기 들어가니까 이것은 20분의 1. 정답 2번으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33번 한국산업표준분류 중에서 기계 분야, 요거 상대적으로 기계가 많이 나와요. KSB. 자, 34번 치수공차에서 끼워 맞춤을 할 때 구멍의 치수가 축의 치수보다 작다. 자, 그러면 구멍이 이렇게 있을 때 축이 훨씬 더 커요. 예를 들어 이렇게 크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억지로 끼워 맞춤이 되잖아요. 그래서 억지 끼워 맞춤이 되고 이 형상은 죬세가 된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5번 이 스퍼기어의 이끝 원 지름을 구하여라. 우리 스퍼기어 보면은 기초, 자, 이뿌리원, 피치원, 이끝원 있죠? 이끝원. 여기가 PCD입니다. 여기가 PCD. 이거를 보통 D라고 하죠. D는 MZ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모듈,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모듈이에요. 그래서 MZ 플러스 EM이 공식이 돼요. 그래서 이 끝원의 지름을 구하려면 MZ 플러스 EM이다. 자, 그럼 모듈이 2입니다. 모듈이 2. 이수 Z가 30이에요. 그러면 2 곱하기 30 더하기 2 곱하기 2. 이거 하면 64. 정답 3번입니다. 자, 36번 기하학적 공차인 기하공차가 의미하는 것은, 자, 요거 하나 있죠. 요거 원주 흔들림이죠. 정답 1번. 자, 37번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선 이제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요게 치수 보조선이고요. 이렇게 해서 20 여기 하는 게 치수선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치수 보조선 요거는 요거 치수 보조선은 치수를 기입하는 형상에 대해 평행하게 그린다. 이게 아니라 수직하게 그린다. 이 형상에 대해서 수직하게 그렸죠. 그래서 틀린 거 2번입니다. 자, 38번 기어의 도시 방법에 대해서 틀린 거. 자, 맞물리는
한 쌍의 기어의 입봉우리 원은 가는 일점세선이 아니에요. 이거는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입봉우리는 이끝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끝원 그릴 때 여기 이끝원 요거 그릴 때는 굵은 실선이다. 자, 39번 평벨트 장치에서 도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암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여 도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암기를 하셨을 겁니다. 절대 요 암 팔이죠. 요 암은 쇠로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휠 같은 데 보면은 요게 이제 암이거든요. 요런 게 암인데 요런 거 절단 해봤자 쇠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여 도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40번 자, 표준 스퍼기어에 대한 요목표, 요게 요목표죠. 전체 이높이를 구하여라. 전체 이높이는 이렇게 2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피치원이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m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25m이에요. 자, 이거를 더하면 2.25m이 됩니다. 자, 모듈이 2예요. 그러면 2.25 곱하기 2이기 때문에 4.5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자, 41번 끼워 맞춤에서 축 기준 헐검 끼워 맞춤을 한다. 여기서 소스는 축 기준과 헐검 끼워 맞춤입니다. 일단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앞에 문자가 뭘로 오냐 달라져요. 소문자냐 대문자냐. 축은 소문자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문자가 대문자인 1번, 2번은 아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헐거움은 EFG의 영문자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아니고 정답 4번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42번 두 개 이상의 입체면과 만나는 경계선을 우리 뭐라고 하냐? 요거 상관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체가 있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또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요 부분 요걸 상관선이라고 한다. 자, 43번 단면에 무게중심을 연결하는 선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거는 가는 이점세선이다. 요거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4번 도면에서 표면 상태를 줄무늬 방향기호로 표시할 경우 R 레디얼이죠. 레디얼은 자, 요거 이렇게 레디얼 방향 요거 꽃잎 모양. 자, 그래서 레디얼 모양이다.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5번 축을 도면에 표시할 때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단면의 모양이 같은 긴 축은 중간 부분을 짧게 생략해서 도면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4번. 자, 46번 워미제 도시 입브리온의 도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위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게 웜이었고 아래에서 회전하는 게 웜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웜의 입브리온의 도시는 가는 실선으로 한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47번 벨트 풀리를 도시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V벨트 풀리 요거. 자, V벨트 풀리는 이 홈 부분의 치수는 호칭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자, 그게 아닙니다. V벨트는 종류에 따라 엄청 다르기 때문에 그 크기도 달라요. 그래서 홈 부분의 치수는 이 호칭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2번 틀린 표현입니다. 자, 48번 용접부 표면에서 이제 동일한 평면으로 다듬질한다. 자, 이것을 표시할 때는 1번과 같이 동일평면 요 표현이 쓰입니다. 평탄하게 해라. 자, 49번 리베디움 영구임이죠. 리벳의 단면 표시 방법으로 가장 옳게 투상된 것은 요거 그냥 봐도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는. 자, 그런데 얘는 하나에 멈추기 때문에 요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자, 50번입니다. 나사산의 모양에 따른 종류인데 삼각나사가 아닌 것. 자, 미터나사, 유니파이, 관용 다 이건데 톱니는 요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톱니는 아니다. 자, 51번. 다음 등각. 여기가 이렇게 각도 같다고 해서 등각투상도입니다. 등각투상도의 화살표 방향이 이게 정면도다. 근데 평면도 위에서 바라본 모양으로 옳은 것은 딱 봐도 얘는 아니겠죠. 그 다음 여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얘도 아닐 거고 얘 외형선이 안 보이니까 아닐 거고 정답 2번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52번 단면의 도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자, 같은 절단면 위에 나타나는 같은 부품의 단면은
해칭이 선의 간격을 다르게 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하면 틀린 부품이고요. 같게 합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자, 53번. 다음 그림에서 못따기가 C2라고 합니다. 이때 각도는 그냥 바로 못따기는 45도. 왜? 각도는 뒤에 몇 도라고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45도입니다. 자, 54번입니다. 유니파이 나사에서 호칭 치수가 8분의 3인치, 1인치당 나사산이 16산의 보통 나사가 있다. 표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통 호칭 치수 다음에 나사산이 나오죠. 1인치당 나사산이 옵니다. 그럼 호칭 치수는 8분의 3인치. 이거 아니겠죠? 그래서 요 두 개고, 그 다음에 유니파이 보통 나사기 때문에 UNC입니다. UNF 아니고 UNC. 그리고 1인치 나사산이 16이기 때문에 16. 정답 3번. 자, 1인치는 참고로 1인치는 25.4mm입니다. 자, 요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5번. 코일 스프링에서 양 끝을 제외한 동일 모양 부분을 생략하는 데 있어서 선 지름은, 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어떤 선으로 하냐? 요거, 자, 요런데 여기 중심선은 가는 1.3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생략된 부분에 선지름 중심선은 가는 1.3선이다.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6번은 오타가 좀 났습니다. 문제가 좀 변경이 돼야 되는데요. 정답은 3번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자,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관의 접속 표시를 나타낸 것이다. 관이, 자, 여기 따옴표 놓고 관이 접속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짝대기 분기 상태. 자, 오타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분기 상태일 때의 상태를 도시한 거. 분기는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분기.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오타가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정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어 표현을 올려놓겠습니다. 자, 57번입니다. 나사 제도에서 불완전 나사부와 완전 나사부. 자, 57번입니다. 나사 제도 할 때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선은 뭐냐? 보통 이제 나사를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끝에도 챔퍼를 줘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57번입니다. 나사 제도에서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선은 무슨 선으로 나타내느냐? 보통 이제 나사 끝에 선을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끝을 이렇게 있다고 보고 끝에는 챔퍼가 꼭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건 나선은 나사산 가는 실선으로 나타내는 거고, 여기 끝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자, 여기가 불완전 나사부입니다. 여기가 불완전 나사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 나사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효 나사부. 자, 그래서 요 경계선, 자, 요 경계선은 우리 굵은 실선으로 나타낸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8번 용접 이음에서 맞대기 이음 서로 맞닿아 있죠. 그래서 정답 1번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2번 한쪽에서 겹쳐 있죠. 여기는 모서리죠. 모서리 이음. 얘는 이쪽에서 양쪽, 이건데 양쪽에 덮개판이 있으니까 양면 덮개판 이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59번 일반적으로 CAD 시스템에 사용하는 3점 형상 모델링 방법 아닌 거. 우리 솔리드, 서피스, 와이어프레임이죠. 시스템 모델링은 아닙니다. 2번. 자, 60번 다음 중 CAD 시스템의 출력 장치가 아닌 것은, 출력 장치 플로터 맞죠? 프린터 맞고 모니터 맞고 라이트 펜은 입력 장치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31번부터 60번까지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